넌 내 딸이 아니니까. 차가운 선고가 민경채의 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유치한 분홍색 꽃을 꽂고 유아기적 퇴행 연기를 하던 민경채의 입이 그 말을 이해하려는 듯 달싹거렸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헌신적인 비서 연기를 하던 김선재의 표정 역시 훌륭한 가면이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두식 회장의 얼굴은 40년의 세월이 아닌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뒤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공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불과 3시간 전 민두식 회장이 딸 민경채에 간 이식을 위해 찾았던 병원 진료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보다도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굳이 열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의사의 표정에 모든 답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두식 회장은 3주 전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딸 민경채를 떠올렸습니다. 그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도 막상 그 딸이 강경화 말기로 쓰러져간 이식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 같은 년. 그래도 내 딸인데. 민두식 회장은 자신의 간을 기증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옥에 밀어넣은 딸일지언정 제 손으로 그 생명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천륜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는 건가? 민두식 회장의 마른 목소리가 진료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의사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안타깝게도 민경채 환자분과 회장님의 유전자는 친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두식 회장의 시선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로 향했습니다. 친부관계 성립 확률 0%, 일치율이 0%입니다. 민두식 회장의 눈빛이 한순간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민경채.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40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자신의 장녀. 그 민경채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로 떨려 나왔습니다. 간 이식을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밝혀진 사실입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이전에 기본적인 혈연 관계부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죽었네. 민두식 회장이 의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내는 경채를 낳고 몸조리를 하다 세상을 떠났네. 자네는 지금 내 아내가 불륜이라도 저질렀다는 말인가?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그럴 리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료실 구석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공 실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평생 집사. 민경채의 유모이기도 했던 여자. 공 실장은 의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블라우스 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두식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흐흡하는 비명 같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공 실장.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지?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아가씨가 걱정이 되어서. 내 딸이 아니라는데. 40년을 내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내 딸이 아니라는데. 자네는 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인처럼 떨고 있느냔 말이야. 민두식 회장의 손이 공 실장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공 실장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민두식은
그 모습에서 4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기만의 실체를 직감했습니다. 말해. 당장 말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진짜 딸은 어디에 있어? 회장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시끄럽다. 너 같은 년의 목숨 따위는 필요 없어. 내 딸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민두식 회장은 더 이상 의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공 실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민두식의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민두식 회장의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낳고 행복해하던 아내의 미소. 그 딸이 내 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 진짜 딸은? 아내가 낳은 내 피부치는 지금 어디에? 민경채의 VIP 병실 앞. 문틈으로 민경채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유아기적 상태로 퇴행했다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정말 이 짓도 못해 먹겠네. 머리에 이딴 유치한 꽃은 왜 꽂으라는 거야? 김선재 씨, 아버지는 속아 넘어간 거 확실해? 짜증이 가득 섞인 너무나도 멀쩡한 민경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목소리 낮추십시오. 지금은 연기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사장님의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믿어야만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뭐래? 그 영감탱이가 날 살리자고 간 기증자를 찾고 있다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미친년 연기나 하고 있어야 하냐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백설의 그 계집의 머리채를 잡아야 하는데. 민두식 회장의 손이 병실 문고리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김선재, 민경채의 비서이자 신복. 두 사람이 작당하고 벌인 쇼였습니다. 모든 것은 3주 전 민강유통의 긴급 이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아버지를 가둔 정신병원에서 민두식이 탈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의사봉을 들고 민강유통의 새로운 회장으로 자신을 선포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감히 아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탐내. 민두식의 외침에 이사진들은 경악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찰나의 순간에 계산해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대신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누구세요? 민경채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두식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김선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경채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진단은 김선재가 건넨 두둑한 봉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딸, 그것도 머리를 다쳐 유아기적 상태로 퇴행해버린 딸을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으리라 계산했습니다. 시간을 벌고 민두식의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재기를 노릴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두식을 정신병원에서 구출해낸 사람이 바로 백설의 루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민두식은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는 민경채를 병원에 그대로 둔 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인 백설이에게 민강유통의 경영권을 모두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난 이제 지쳤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독방에 갇혀보니 이 모든 게 부질없더군. 민강유통은 백 대표가 맡아주게. 이 소식은 머리에 분홍색 꽃을 꽂고 있던 민경채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백설이. 루시아 따위에게 아버지가 회사를 넘긴다고요? 그 순간 민경채는 연기가 아닌 정말로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4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했지만 결국 자신은
빈손이 되었다는 절망감. 선재 씨나 가슴이. 민경채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가 면역성 간염. 이미 말기 단계로 진행되어간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던 민경채는 이제 정말로 간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시한부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두식 회장은 그 모든 기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쇼는 끝났다. 민두식 회장이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한마디에 머리에 꽃을 꽂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던 민경채와 옆에서 그녀를 간호하는 척하던 김선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꽃 보러 오셨어요? 경채 꽃 좋아하는데. 민경채가 애써 마지막 연기를 쥐어짰지만 민두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꽃 좋아하나 보군. 너의 무덤에 꽂을 꽃 말인가. 아저씨, 무서워요. 흑, 엄마. 너가 그토록 시간을 벌고 싶어 하던 이유가 뭐였나? 내가 백설이에게 회사를 넘기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나? 민두식의 차가운 지적에 민경채의 동공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하지만 어쩌나. 넌 어차피 민강 유통의 주식 일주도 가질 자격이 없는 몸인데. 민두식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민경채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니까. 서류가 민경채의 환자복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친부관계 성립 확률 0%.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날 속이려고 조작한 거야. 그렇지, 김선재 씨? 이건 말도 안 돼. 민경채가 다급하게 김선재를 바라봤지만 김선재는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낸 후였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네. 민경채가 침대에서 내려와 민두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빠라고. 민두식은 싸늘하게 웃으며 민경채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너의 아비는 내가 아니다. 민두식은 문가에서 실신 직전의 상태로 떨고 있는 공 실장을 가리켰습니다. 너의 어미는 저 여자다. 네. 민경채의 시선이 공 실장에게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돌봐준 유모.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집사. 공 실장, 너의 입으로 직접 말해. 40년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 진짜 딸은 어디에 팔아넘겼는지 당장 너의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이다. 민두식의 절규에 공 실장은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병실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공 실장은 민두식의 발 앞에 이마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사모님께서 아기를 낳으시던 그날, 저도 같은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뭐라고? 민경채는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 딸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약하게 태어났는데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도망갔고 저는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공 실장의 눈물이 병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난 사모님의 아기 씨는 너무나 건강하고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저는 그만 끔찍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그만해. 민경채가 귀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따님과 제 딸 경채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딸이라도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재벌가 영예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공 실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병실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경채야. 내 딸. 공 실장이 민경채의 다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 딸 경채야.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내 딸을. 손대지 마. 이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지 마. 민경채는 공 실장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아버지 민두식을 닮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 쳐도 늘 공허했는지. 당신이 내 엄마라고. 민경채는 공 실장을 바라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럼 난 40년 동안 재벌딸 행세를 한 공 실장의 딸이었단 말이야?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강 유통을 차지하기 위한 그녀의 모든 노력과 배신은 결국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의 허황된 욕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 회장님의 진짜 딸은? 당신이 바꿔치기 한 그 아기는? 김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 실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날 밤 빗속에 보육원 문 앞에 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가씨를 모시려고 했는데. 닥쳐. 민두식 회장이 공 실장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내년에 더러운 속죄 따위가 내 딸의 40년 세월을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이 내 피부치가 보육원에서 어떤 천대를 받고 자랐을지. 민두식은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4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민경채. 아니,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민두식 회장은 민경채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의 간이 썩어가든, 너가 죽어가든,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너의 어미 공 실장과 함께 당장 내 집과 내 회사에서 나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안 돼요. 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여자가 공 실장이 멋대로 저지른 짓이라고요. 전 피해자예요. 민경채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민두식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피해자? 아비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년이 피해자라고? 넌 내 어미의 그 추악한 탐욕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이다.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지. 민두식은 김선재를 향해서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김선재. 저 모녀의 범죄 행각에 동참한 대가로 감옥에 가기 싫다면 당장 저들을 데리고 사라져. 내 눈앞에서. 그날 저녁 민경채는 병원에서 쫓겨나 휠체어에 앉은 채 민두식의 저택 현관 앞에 버려졌습니다. 값비싼 환자복은 이미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민경채의 짐 가방을 챙겼습니다. 40년간 모아온 명품백과 보석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던져준 것은 그녀가 입고 있던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릴 생각 마십시오. 경호원들이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닫았습니다. 공 실장이 휠체어를 밀며 민경채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채야, 내 딸.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가 어떻게든 널 살릴게. 엄마 간이라도. 내 몸에 손대지 마. 민경채가 공 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어. 차라리 보육원에서 자랐다면 이런 비참함은 몰랐을 텐데. 하녀의 딸로 40년을 속고 살았어. 아가씨, 아니 경채야. 날 그렇게 부르지 마. 민경채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간의 통증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40년의 삶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김선재가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민경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채가 민강유통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녀가 가진 지독한 악의와 집착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경채는 멈춰서서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끝난 것 같아, 김선재 씨. 예. 민두식, 그리고 그 여자가 낳았다는 진짜 딸. 공 실장이 보육원에 버렸다는 그 여자. 민경채는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뱉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사장님 찾아서 어쩌시려고. 내 자리를 훔쳐간 년이야. 내가 40년간 누려야 했던 모든 것을 그 여자가 감히 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백설의 루시아가 그 여자일지도 모르지. 민경채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어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대가를 그 여자에게 똑똑히 치르게 해줄 거야. 내가 겪은 이 지옥을 그 여자도 똑같이 맛보게 해줘야지. 안 그래? 민경채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앗아간 진짜 딸을 향한 새로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두식의 손에는 40년 전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찍었던 아내의 빛바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내가 우리 딸을 40년이나 잃어버리고 살았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백설이가 조용히 민두식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을 구출해낸 은인이자 이제 민강 유통을 이끌어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민두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찾아야지. 내 진짜 딸. 공 실장이 버렸다는 그 보육원부터 40년 전 기록을 모두 뒤져서라도 반드시 내 딸을 찾을 걸세. 민두식의 눈에 뒤늦은 부정이 차올랐습니다.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내 딸을 찾아서 이 모든 것을 돌려줄 걸세. 민경채의 기억상실증 쇼와 끔찍한 출생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며 민두식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가짜 딸 민경채는 민두식의 진짜 딸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두식 회장은 4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딸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민두식 회장은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녀의 딸이었음이 밝혀진 민경채는 자신의 삶을 앗아간 진짜 딸을 찾아내 또 어떤 끔찍한 악행을 계획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